충북에서 1일 최다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의료 인력도 병상도 태부족이라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면서 청주상당 재선거 대진표가 안개 속입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주당 탈당설을 일축하고 차기 총선 충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이 석 달 만에 충주시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이트월드 철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패고 있는데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식기세척기. 소비자원이 시험해 봤더니 대부분 성능은 좋아졌는데 소요 시간과 비용은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0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3명, 충주 2명, 제천 2명, 음성 59명, 괴산 2명, 진천 12명, 보은 2명, 옥천 2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06명, 누적 사망은 98명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환자가 누적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90명 가까이 나오다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하루 최다 인원도 갈아치웠는데요. 집단 감염도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70명 가까운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13일 한 직원이 감기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뒤 불과 사흘 만입니다. 전체 직원의 4분의 1가량이 집단 감염된 건데 기숙사 생활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수조사는 마쳤지만 음성과 인접한 진천까지 생활권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 연쇄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과 기숙사를 소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매우 엄중하고 감염의 양상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말고 청주 소재 어린이집과 제천의 한 교회에 이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충북 누적 확진 환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인데 감염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매일 평균 8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최근 이틀 사이에는 연속 100명을 넘겨 지난해 12월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닥친 대유행에 방역당국은 3차 백신 접종에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연일 경신하면서 병상이 가득 차 위급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병상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충북 지역 거점 전담병원은 충북대병원과 오송베스티안병원 두 군데입니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등으로 치료하는 위중증 병상 32개 가운데 30개가 사용 중입니다. 사흘 전에는 병상이 단 한 개도 남지 않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환자를 3시간 거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중증은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 병상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5개 병원에 510개가 있는데 역시 91%가 가득 찼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니 중환자 병상 사용 비율은 20%에서 88%로 중등증 병상은 52%에서 91%로 늘었습니다. 32%에 불과했던 생활치료센터도 98%로 가득 찼습니다. 수도권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중부권으로 내려온 데다 지역 내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병상이 가득 찼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가고 있어서 경증이거나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보다는 재택치료 위주로 다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일은 몇 배로 늘었지만 좀처럼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급한 대로 파견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력들은 자꾸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사표 수리한 선생님이 3분이십니다. 간호사만요. 간호사로서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간호사 자체를 하기 싫다라고 하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지금 추세로 확진자가 늘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단체 접종이 충북 대부분 학교에서 거부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방문 접종에 최소 희망 수요 20명을 넘긴 학교는 전체 493개 학교의 2.4%인 12개 교에 불과했고 이들마저 진료실이나 안정실 등의 공간 부족을 들어 11개 교가 방문 접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숭덕학교 한 곳만 오는 17일 학교 방문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는 학교를 방문하는 집단 접종은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공식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겨놓고도 대선과 함께 치러지다 보니 대진표조차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곽근 전 상당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오며 정치 재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게 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은 전략 공천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라임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윤곽근 전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년여 만에 석방되며 정치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역할을 할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신중히 판단하려고 합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게 된 김수민 전 의원은 청주상당 재선거 전략 공천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성 정치권보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미지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로 대선 득표의 상승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틀에서 대통령 후보의 컨셉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우리 그 상당부의 공천의 캐릭터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 재선거 공천은 정우택 상당 당협위원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역의 당내 분위기였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측은 누가 돼야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냐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아직 공천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변수의 청주상당 재선거 공천 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과 맞물린 서로의 전략과 여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상당 재선거 공천 여부와 후보 결정은 내년 2월 초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탈당서를 일축하고 차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경욱 사장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임 대행이 지명된 만큼 지역위원회와 구성원의 건승을 빌면서 평당원으로 잠시 충주를 떠나고자 한다며 당분간 공기업 사장의 직무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욱 사장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한 내년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고 차기 총선에는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주기로 한 보육재난지원금을 개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오늘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보육재난지원금을 시군에 보내 기존 아동수당 지급 계좌에 올해 안에 입금하게 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생 약 16,000명을 제외하면 보육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6만 1,400여 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비비 61억 4천여만 원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분담합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 과정의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지난 9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충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의혹에 더해 외부 폐기물 반입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라이트월드 철거 공사와 관련해 지난 9월 충주시청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이 석 달 만에 다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라이트월드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를 중심으로 그제 4시간 넘게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부서 내 PC 저장 자료와 업무 일지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철거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추가로 철거업체가 외부 폐기물까지 라이트월드 공원으로 반입해 처리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무원 3명의 위법 행위를 확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라이트월드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충주시는 수의계약은 철거 공정에 맞게 진행해 문제가 없고 폐기물 반입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7천억 원대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씨는 이후에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내년 1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또 100억 원대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 고 이철희 씨 재산이 묶여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며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죄로 지난 2018년 4번째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장영자 씨. 장 씨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내년 1월 9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소를 앞두고 2017년 7월 위조된 154억 2천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농산물 공급계약 성급금으로 준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출소 전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근 재판에서 78살 장 씨는 수감복이 아닌 정장 복장을 한 채 판사 만류에도 줄곧 법정에 서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방어권을 위해 재판 확정 전에 구속하진 않겠다며 출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송달이 안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씨의 방대한 증인신문 요청에 대해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 한다고 타일렀고 5분간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장 씨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출소하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피해 한 4차례 머물 예정이라며 착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 진위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특정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 정치행위 논란을 일으킨 충북 히말라야 14자 원정대가 충청북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원정대 지원액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앞서 해당 상임위가 내린 전액 반영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4년 동안 히말라야 14개 봉을 정복하려는 충북 산악연맹 원정대의 계획은 5개 봉 등정에서 멈추게 됩니다. 충북 히말라야 원정대는 지난 10월 다을라기리 정상에서 이재명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 충북 산악연맹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회원 자격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는 식기세척기. 처음 시판된 20여 년 전보다 성능이 좋아진 데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5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시험 대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던 12에서 14인용 스탠드형 식기세척기 5개 제품입니다. 다양한 식기에 밥풀과 고춧가루, 유제품 등을 묻혀 2시간 동안 말린 뒤 세척해봤습니다. 오염 정도를 감지해 세척 시간과 물 온도 등을 조절하는 자동 코스와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표준 코스에서 전 제품이 모두 깨끗이 닦아냈고 건조 성능 또한 대체로 우수했습니다. 기본 성능은 상향 평준화된 건데 세척 시간은 크게 차이 났습니다. 자동 코스에서 밀레 시험 제품은 3시간 20분을 넘어 가장 길었던 반면 SK매직은 1시간 50분에 그쳤고 표준 코스에서는 삼성전자 시험 제품이 2시간, SK매직은 1시간 6분으로 최대 54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시험 제품은 전용 린스를 쓸 경우 고온 건조 추가 기능이 해제돼 40분 넘게 줄었습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하루 한 번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자동 코스에서는 제품별로 최대 3만 원, 표준 코스에서는 최대 7천 원가량 차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코스에서 세척 시간이나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간에도 자동 코스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1.4배 차이가 있었는데 표준 코스에서는 1.1배로 차이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식기세척기는 고온의 물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만큼 연간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제천시가 충청북도가 선정한 투자유치 우수시군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음성군은 목표액 대비 3배가 넘는 4조 3천억 원 유치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성과가 반영됐고 우수상을 받은 진천군은 2조 3천억 원 유치 등을, 장려상을 받은 제천시는 바이오 기업 유치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시군에는 음성군 1억 5천만 원 등 신규 투자 유치에 쓰일 특별 조정 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됩니다. 청주권 광역 매립장이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4단계 용량 확보 공사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연말까지였던 강내면 광역 매립장 사용 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6억 원을 들여 매립 용량 5만 제곱미터를 추가하는 제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강내면 광역 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167만 4천 세제곱미터로 현재 6천 세제곱미터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강내면 광역권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현재 오창에 조성 중인 제2 매립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옥천에서 예정된 충북도민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충북체육회는 제8차 이사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12일 옥천에서 개막하려던 충북도민체전을 8월 25일로 100일 정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발족한 충북 e스포츠협회의 준회원 가입을 승인해 충북체육회 가맹단체는 모두 62개로 늘었습니다. 청주 신봉동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집접화됩니다. 청주시는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흥덕구 신봉동 장애인 복지타운을 포함해 주변 26,400제곱미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